자, 이번 시간 등기 신청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기 신청 관련해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일단 등기 당사자 적격에서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즉 등기부에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가 있다.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등기할 수 없는 것,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는 게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실체가 없는 것이다. 소위 이제 합유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민법상 조합이라 부른다. 해서 이게 등기 당사자 적격 전부입니다. 외국인이라든가 유아라든가 상관없어 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뭐가 된다?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가 이슈가 될 테고 또 하나가 특이한데 인이 아닌데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 바로 법인 아닌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바로 제한 능력자 관련해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권리를 얻게 될 때는 자 제한 능력자도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가 자식 사연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걸 별개의 문제로 제한 능력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야. 해서 1번 겁나 어렵다 해서 자 끄트머리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이걸 뒤지게 분석을 해봤자 그 후로 한 번도 유사한 문제가 안 나와. 그래서 2번 지문요. 자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옳은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답으로 구성하죠. 소유권 보존등기 하면 좋은 거니까 미성년자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뒤에서 가서 공부하면 그런 얘기 나오죠. 누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가? 토지, 건물 두 개로 대비를 보게 되는데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25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미등기 토지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251페이지 자 바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은 유치해서 안 나와. 두 번째 상속인 포괄 승계인 뭐라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토지도 건물도 같이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는 자라고 해서 수용하고요.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는 추가되는 게 있죠. 지자체장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확인 증명하는 사람 지자체장과 관계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시군, 구청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논의 쟁점을 삼게 됩니다. 뭔 얘기하다가 바로 미성년자도 상속인 자 등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 누가 됐든 간에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라고 할 것. 자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미성한파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자 공부할 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등기 신청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대리인은 어떻다? 등기 신청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자체 등기 당사자 능력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이 어렵지.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피성년 후견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로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을과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해서 병과 계약 등을 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자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할 수 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왜? 자, 제한 능력자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요거 등기 신청 능력을 제한을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등기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할지언정, 을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24회 때
구성됐어요. 다시 갑시다. 해서 자, 등기 당사자 적격. 지문 다 보려고 할 거 없어요? 이런 지문 안 나왔으니까 거의 그 후로는 등기 당사자 적격 관련해서 법인 아닌 사단 중요 쟁점이고요. 나중에 법인 아닌 사단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쟁점이 나옵니다. 해서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다.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대표적인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 자, 등기 의무자가 될 때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기 권리자는 아니야? 등기 의무자. 종종 선상 팔아쳐먹을 때 종종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그 외 마지막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고 민법상 조합은 어떤 식으로도 등기부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한능력자, 이 사람 권리를 얻게 되거나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권리를 얻게 되거나 자기의 권리를 잃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좀 어려웠던 주제 많이 안 나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이슈 3화 내야 될 것이 자,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 해서 사안 단순화 시켜야 돼. 이게 이제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실행되면은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게 결국은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라고 할 것.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을명의 저당권 설정을 한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되게 될 테고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 자, 한편 을명의 자, 가볼까요? 을명의. 자, 지금 저당권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이제 돈을 갚아가지고 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등기가 실행되면 좋은 사람, 이익이 되거나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1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2번 질문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협력에, 등기 시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뭐를 얘기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일단 여기까지 뭐를 얘기해? 4번 갑의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준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에 말소할 때 갑은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요거부터 이제 아는 거지. 자, 실체법 얘기는 일단 비우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5번 질문. 자, 갑, 을, 병 순서로 매도가 됐다. 그래 등기 명의가 현재 갑에게 남아 있어서 자, 병이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을을 대신해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다시 갑시다. 갑소의 부동산 을, 병 순서로 매도가 이루어졌다. 근데 아직 등기가 누구한테? 갑에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병이 자, 소유권 이전기를 을한테 넘겨받아야 되는데 중간생략 등기 아니고요. 다 하는 겁니다. 자, 을이 바빠서 안 한다 보니까 을을 대신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다. 그럼 이제 등기를 넘겨준다고 쳤을 때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 그래서 병이 권리자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얘기만 하게 하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 얘기는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자, 일단은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절차법을 가지고 보면 을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갑이 뭐가 된다?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지.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 이전 빨리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게 되면 갑은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 원래대로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누가 되고 갑이 되고 절차법상 실체법상이든 절차법상이든 등기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을이 되고 그 다음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을이 어떤 이유로 재산세 안 내려고 등기를 빨리 훔쳐가고 있지 않다. 등기를 가져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지금 갑이 등기를 넘기려고 한다. 그때는 이제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여전히 을이 돼야 되는데 실체법하고 자 그죠? 다시 실체법은 똑같이 가는 구조가 될 텐데 절차법에서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요거 두 가지 4번하고 5번만 가십시다. 말소 등기할 때는 자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뭐야? 자, 그 권리자,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해서 4번, 5번만 가지고 가실 주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지랄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등기법입니다. 얘는 이제 듣다 보면 알 것 같은데 실제 혼자도 안 풀려. 이제 물권이 아무래도 세팅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물권이 세팅되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물권 세팅하고 이 한 해 민법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뒤집니다. 왜? 민법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뭐 시험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이제 뭔지 모르고 얼떨결에 푸는 거다. 해서 요렇게 4번, 5번만 가지고 가실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지금 등기 당사자 능력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아까 24회 때 나왔었고 28회 때 관련한 쟁점에서 태아 등기 신청 못합니다. 인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이요. 자 민법상 조합 자 요거 틀렸구나. 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요거 안 됩니다. 중요 쟁점이에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직은 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수 없고요. 지자체에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시유지과 공유지 이런 표현 쓸 때 지자체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시유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립학교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겁나 쉽잖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28에서 나왔었네요. 그럼 이제 나올 주제 뭐겠어요? 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 이 사람은 등기가 실행됐을 때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24회 때 나왔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야 돼. 24회 때 미성년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요걸 가지고 답을 뽑아냈었고요. 지금 주기상 남아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민법상 조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이 사람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민법상 조합은 애초에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 제한능력자의 경우 등기가 실행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세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이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관련한 쟁점들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옳은 표현 문법얘기입니다. 2번 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틀리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쌍방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법무사 같은 경우 뭡니까? 쌍방 대리 매도인 매수인 양쪽 쌍방 대리도 가능했었고요. 또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의 위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꼭 둘이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될 거. 2번 틀렸나요? 3번 질문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행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 혼자서 단독으로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3번, 4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나 다 승소하면 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같은 얘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외워볼까요? 접효라고 하는 거.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약간 민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성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외워버립시다. 자, 등기 넘겨받아야 어떻다?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법률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쌍방대리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한쪽 위임을 받아서 혼자 가서 다 등기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에서 어느 한쪽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갑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또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게 되면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다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해서 저표까지 보셨고,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주제, 확정 판결 또는 등기 신청 등 틀린 건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원래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약집 가지고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요? 해서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줄줄 외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246페이지 이행 판결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한 자, 이행 판결에서 패소한 자는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위 공유물 분할 판결로 대표되는 형성 판결했으면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요, 재권 판결. 자, 이게 이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갑이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 반환했는데 미처 전세권의 말소 등기가 없다. 근데 을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을이 연락이 돼야지 이행 판결을 하든 말든 하는 건데 을은 연락 안 되고 소재 불명이다. 그랬을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전세금 이자 송금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 사람 권리를 제거해달라는 판결, 재권 판결 받아서 이 사람 단독으로 다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 할 때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원래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판결 등에 관한 주제. 한편 자, 판결 등 외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으로 신청한다. 왜? 가져갈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특히 할 만한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다 단독 신청. 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서 수용하고 상속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용 상속도 단독 신청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물론 상속은 안 나오고 유치해서 법인 합병을 항상 예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탁등기라고 하는 거 따로 이제 하합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 합유, 그 다음에 주등기 이런 얘기가 신탁등기가 될 텐데, 신탁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변경등기 관련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3층짜리 건물이 4층이 됐다. 등기부를 바꿔줘야 된다. 이건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등기 같이 갈 사람이 없어. 주소 바뀌었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단독 신청. 멸실 등기라는 것도 어떻다? 단독 신청 해서 체계상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소유권 보존기 안 해도 건물 신축한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소유권 보존기 안 해도 자, 공유수명 관련 법에서 저촉을 받지 않는 전제에서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다? 원시 취득을 한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거 민법에서는 자, 공용징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다? 각각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했으니까 같이 누구한테 받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다? 단독 신청. 요 세 가지가 이슈. 신탁 등기는 나중에 따로이 공부할 주제. 변경 등기라든가 멸실 등기도 같이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몇 번 보면요, 이 구조를 잡아버리면 대강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 그래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 등기 권리자, 의무자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승소한자, 패소한자 의미가 없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협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흐름이 발생하지만 갑과 을이 자 소송을 제기해서 누가 이기든 간에 법원의 판사가 야 이렇게 쪼개라고 이렇게 판결,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판결만에 근거해서 승소한자, 패소한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답 아니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판결에 의한 이행 판결을 얘기합니다.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패소한 등기 의무자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요건 이런 사연이 되게 됩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얘가 자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을은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다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 미처 등기를 또 안 가져가고 있어. 그럼 갑이 기존의 판결문을 활용해서 단독 신청할 수 없다. 왜? 등기법에서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을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갑이 빨리 등기 가져가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인 갑은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때 자 갑자기 을이 생각이 바뀌어서 나 그 판결문으로 단독 신청을 요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왔으면 이제 10년 얘기 나와야 되는데 10년 지나도 다 그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자, 큰 의미 없죠. 그래서 자주 나오지만 답이 되지 않는다. 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송 변론의 정교로 사망에 따르면 상속인이 판결에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4번은 버리시고요. 그래서 자, 이 3번 질문 상속 얘기는 매번 나오지만 절대 답이 되지 않는 주제. 해서 자, 이 문제 이행 판결 관련해서가 그나마 논의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패소한 자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쟁점은 10년 지나도 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된 승소한 자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이행 판결이 있어서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나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르죠. 판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혼자 신청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서 말소 등기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 전부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렇다고 등기소의 계들을 동행할 이유는 없다. 등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에서 등기상 일정한 권리의 침해 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등기상 이해관계 해서 자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다 단독 신청 여러분 자료 257페이지 가서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해서 지금 이제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다 단독 신청하게 된다. 재권 판결이 있으면 다 단독 신청할 수, 말소 등기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수용 파트에서 논의할 쟁점. 한편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 겁나 중요해.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을 받아야 누가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전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자, 또 저당권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자 전세권의 말소 등기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된다. 해서 이런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설명 안 드렸어요. 신경 쓰면 안 돼. 소유권 보존 등기 전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고 지상권 전세권은 개념만 잡으면 쉽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되게 된다. 다시 문제 돌아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의무자가 없거든.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있을 수 있지만 등기
의무자는 존재, 등기 의무자는 게 형식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요건 단독 신청.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르는 거 법인 합병 나와 있죠. 법인 합병은 뭐와 같다? 상속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유증은요, 야, 이 문제도 괜찮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신청.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상속의 문제는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피상속인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속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라고요? 변호사가 있다. 유증은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 죽으면 내 재산 누구한테 줘라고 씨부려 봐봤자 그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유언이 되기 위해서는 돌아가실 때 남기는 말씀이 유언이 아니야. 민법에서 얘기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증인 2명 필요하고 뭐 변호사 있어야 되고 뭐 복잡스러워. 죽기보다 어려운 게 유언이야. 유언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언 집행자가 있기 때문에 공동 신청. 그래서 다시 갑시다. 상속에서 파생되는 건 상속은 단독 신청. 상속은 너무 쉬우니까 사람 죽었을 때 상속, 법인 죽었을 때, 법인이 죽었을 때 법인 합병. 그래서 법인 합병도 단독 신청이 되게 된다. 그러나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신청. 이게 이제 이슈. 그래서 소유권 보존기, 말소등기, 기업 어떻다 단독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기억이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건 쉬운 거니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번. 그럼 니은번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니은번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은 웬만하면 외운다고. 그러면 기억을 미처 체크를 해봐야 돼. 이게 많이 보면 볼수록 뇌가 혼란에 빠지게 개판돼 버려. 자신이 점점 떨어져 개판돼 버려. 니은은 볼 이유가 없어. 니은은 없으니까 디귿은 지금 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법인 합병 이게 상속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단독 신청 디귿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리을번은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미음을 보니까 승역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요역제 지역권 등기. 자 지역권 얘기 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죠.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 필요할 요자 요역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승역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역지. 자, 그래서 자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 토지를 한다, 승역지 한다, 승역지에다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지역권은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 정보 세 가지가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등기권 여기다가 어떻다? 요역지에다가 이 문제의 토지가 지역권의 도움을 받는 토지다라고 하는 뜻을 얻었다. 기록을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등기는 자 신청에 따른 등기가 있고 자 촉탁에 따른 등기가 있고 그러면 직권에 따른 등기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지금 기억 답은 몇 번? 1번.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자 지금 이게 27회 때 구성됐거든요. 그럼 다시 가서 뭐 나온다고요? 판결이라고 하는 거. 판결이란 얘기. 자 이행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재권 판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약간 다르게 되지만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으면 가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 들어가 있어도 법원에 촉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명의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가볼까요? 등기 말소를 공동 신청해야 되는 경우 재권 판결 받으면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판결의 한 유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27회 때 판결 왜 원인 다 단독 신청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28회 때는 판결 하나 재권 판결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기억권 오름 표현 이렇게 돼 있어. 기억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알았어. 지금 이제 잘못했어요. 내가 틀린 걸 고르셔. 그럼 기억 빠져 있어야 돼. 기억 빠져. 얘 나가리.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니은, 디귿 가볼까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자,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해서 요거 틀렸죠. 자, 요거 바로 설명드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제일 중요한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직권 말소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252페이지 가서 겁나 중요해. 수용은 자 등기법에서 이렇게 많이 내기도 어려워. 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한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권은 상지 두 개를 제외하고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상지를 제외하고 다 등기권 직권 말소. 세 번째 제로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동 신청.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단독 신청. 그러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단독 신청이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다 공동 신청. 자 오늘 이거 외우셔야 돼. 수용 얘기는 겁나 중요해. 수용 얘기는 겁나 중요해. 겁나 중요해.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첫 번째 단독 신청. 요건 좀 쉬운 주제. 두 번째 제일 모든 문제 핵심 직권 말소. 뭐를 제하고 상지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 등기권이 직권 말소. 자 읽으면 안 돼. 수용 딱 뜨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신청. 신청은 단독 신청이라는 개념과 공동 신청이라는 개념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땐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부터 공동 신청. 두 번째 키워드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직권 신청에 따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그 대상 다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 두 가지. 상지를 제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 상지를 제하고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이 신청을 받아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뭐가? 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직권 말소. 니은번 틀렸어. 그래서 니은번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거. 자 그러면 리을번 보니까 디귿번 가볼까요?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볼 이유도 없었어. 자 어차피 니은하고 리을 미음 두 개가 있잖아요. 디귿번은 볼 이유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리을번, 말소 등기 신청 시 등기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당연히 자, 요거 다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가 된다. 요거 틀렸고요.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말소 등기 아까 몇 페이지? 257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 해서 다시 했던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도 원칙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그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말소 등기 단독 신청. 두 개 체크해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내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도대체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구냐? 소유권 보존계 말소 등기는 전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 왜 소유권 보존계를 죽여버리게 되면 거기에 딸리는 수많은 권리자가 모두 이해관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 없다. 지상권 전세권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셨어. 자, 근데 지금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받아서 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말소 등기 실행이라고 해서 등기관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있을 때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 왜? 이미 승낙했거든. 제 등기 죽여도 괜찮아요 라고 승낙했으니까 이때 어떻다? 직권 말소. 이 문제 가지고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셔야 진짜 문제 더럽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골고루. 아주 나쁜 시작들인데 우리가 이제 방법이 없지. 그래서 지금 다시 갑시다.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받아서 말소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그 등기는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 나중에 하나 나와.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된 말소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좀 길게 설명드리는데 하여튼 리을번 틀리게 구성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볼까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건 쉽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소가 바뀌었다고,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같이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때 어떻다? 단독 신청해서 이 문제 상당히 덩치 큰 문제인데 골고루 관련 쟁점들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재권 판결을 받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등기 말소 신청 할 수 있다. 중요한 거 미음번 겁나 중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남는 건 직권 말소,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라고 할 거 해서 미음번 틀렸고요. 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를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음번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자, 그럼 이제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거꾸로 한번 가보십시다. 쉬운 거. 자,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죠? 디귿번 틀린 것을 고르시니까 디귿번 너무 쉽잖아. 그죠? 아니,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어야 된다고. 디귿번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디귿번을 다 죽이면 됩니다. 그럼 두 개 제거가 되는 거야. 옳은 걸 제거하는 거야. 옳은 걸 제거하는 거야. 미음번도 간단한 거잖아.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어떻다? 이때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음번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나? 자,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남나요? 해서 자, 요거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좀 어려웠던 주제, 자주 안 나왔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 요거 이제 수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상지 제외가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는 것이지 따로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디귿번이나 미음번은 되게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제 거의 50% 확률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어가실 때 완벽을 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쓱 가서 내가 아는 몇 가지 소거해 가는 방법, 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용을 다 몰라도 다 풀어가는데 거의 50% 확률까지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시험 볼 때부터 연습할 때부터 어려운 부분 있죠. 뒤지게 분석하고 뒤지게 메모하고 뒤지게 색칠하고 자, 몇 페이지 참조 이거 맨날 써.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집에 가서 안 볼 건데.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그래서 쉬운 것들 잘 하는 게 일정의 점수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수험가에 보면은 공부 별로 안 왔는데 좀 특히 젊은 친구들 점수가 좀 나와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으니까 머리가 좋아서 웃기고 있네지. 머리 좋으면 중개사건 안 옵니다. 해서 머리 좋은 애들은 온천을 찾아 온천을 놀러 다니기로 해서 요거는 뭐냐면 몇 개 이제 짜맞추기해서 가시죠. 그래서 요 문제는 겁나 중요한 주제 설명드렸고요. 자, 요 정도가 등기 신청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얘기 볼까요? 그래서 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맞는데 의미 없고요. 자, 중요한 쟁점 나와 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우리가 이제 재외국민하고요, 외국인 이렇게 갔었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하면 뭐가 있어? 재외국민하고 뭐가 있다? 지금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장 이렇게 갔었죠. 외국인은 어떻다? 출입국 관리소장. 그 다음에 재외국민은 대부분 소지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키워드를 외우시라고 문장을 못 외우니까 해서 보니까 자, 외국인 하게 되면 최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장에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자, 우리 외웠던 거 주등기 뭡니까?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예를 들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처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뭐 이런 것들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어려웠던 것이 승의 X니까 이에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주등기.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그 뒤에 키워드를 가지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 부기등기 맞습니다. 약정에 관한 등기는 어떻다? 부기등기. 저 어려운 지문이었다. 자, 신청정보, 첨부정보 연구보존에서 신청정보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원인, 등기 원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뭐라고요? 첨부정보는 이것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관한 근거 서류가 뭐가 된다? 첨부정보 5년간 보존합니다. 등기부는 영구 보존하고요.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5년간 보존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5번, 자, 행정구역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데서 중요한 쟁점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번, 3번, 4번 정도만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 왔던 주제와 연계가 돼 있다. 그 정도가 될 테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옳은 건 틀린 건 해서 기억하실 게 뭐라고? 제외국민, 외국인. 이것도 못 외워. 해서 제외국민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답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 외국인 뭐라고요? 출입국 관리소 장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건 2번, 3번만 가지고 쇼부를 치려야 돼. 지금 뭐 법인 아닌 사전 뭐 이거 외워서 뭐 하려고 못 외워. 답 안 나와. 2개만 치고 갈까. 자, 원래 우리가 신청 정보에는 신청인의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원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든가 제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미리 교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는 방법,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장, 그 다음에 자, 제외국민, 제1교포라고 그랬어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1교포. 이분들은 대부분 소지지 등기소, 자, 관할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봅니다. 자, 겁나 어려웠던 문제, 25회 문제,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건 또 한번 외워볼까요? 신청정보라고 하는,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라는 개념이 신청정보, 그 다음에 근거서류라는 개념이 첨부정보가 되게 된다. 해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247페이지 가서 신청정보 뼈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요. 두 번째, 자, 부동산의 표시가 먼저구나. 그 다음에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여기까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게 된다. X토지, 갑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갑을이라는 것이 신청인이 되게 될 테고, X토지가 부동산의 표시가 될 테고, 세 번째, 매매로 소유권 이전한다 해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등기의 목적. 세 가지입니다. 기본, 자,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신청 정보. 좀 어려운 게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자, 단순하게 해야 돼. 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자, 바로 매도인은 등기필 정보. 집에 갖고 있거든. 그거 그냥 어떻게 해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공동 신청할 때 등기모자 뭘 제출해라?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라. 승소한 등기모자.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 승소했을 때 그 사람이 집에 갖고 있으면 뭐해?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그 다음 얘기야. 그리고 등기필 정보는 매도인이 등기소에 갈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 이게 자, 신청 정보의 개념이 된다. 그렇다고 치고, 자, 먼저 자, 등기소에 표시되어 있고 등기 원인 목적이 있었고,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것들, 소재 지번 지목, 이게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 제일 밑에 관할도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첨부 정보죠. 그래서 시작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첨부 정보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또는 신청인에 관한 내용, 자, 바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청인에 관해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좀 유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 와 첨부 정보의 개념을 따져 물었던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법인 아닌 사람. 오케이.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이유 열을 떠나서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사원청에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뭐라고요? 사원청의 결의 매도인이 됐을 때, 종중이 매도인이 됐을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문제 보니까요, 법인 아닌 사람 등기 권리자인 경우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틀렸죠? 해서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만 어떻다?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내용을 쫓아가지 마시고 지문을 읽지도 마시고 법인 아닌 사단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두 번째 이슈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결의. 나머지 다 사이드 지문이야. 틀리든 맞든 다 사이드야. 키워드는 뭐라고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이건 바로 등기 의무자 매도인의 지위에 있을 때만 어떻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 뒤에서 문제 볼 때인데 무조건 결의 나오면 걔는 답이 되는 거야. 틀리든 맞든. 결의 나오면 뭐라고요? 답이 된다고. 얘는 지금 틀린 것을 고르시니까 얘기를 사원총회 결의를 틀리게 뽑은 거고, 나중에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또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든 간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사원총회 결의라는 주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얘를 답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머지 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냥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들었으면 그냥 답 바로 외우고 끝냈었지. 안 믿으니까 그냥 계속 설명하고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들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시험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아이고 너는 한숨밖에 없고 이거 확실히 떨어지면 개망신인데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전국의 85% 학생들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학원도 다녀. 그래서 염치가 없어. 지금 답을 외우시라고. 자, 약속, 결의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법인 아닌 사단 운운하게 되면 무조건 결의 기어 나오면 뭐가 된다? 답이 된다고. 왜? 지금까지 100%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청할 수 없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 등 관련한 쟁점들 가볼까요? 그래서 등기 신청 얘기구나. 자, 이 문제는 거의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방문 신청 관련해서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등기 신청서 손모가지로 썼을 때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다시 새로 쓰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는 새로 쓰지 말고 어떻게나 뭐 간인을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날인 하거나 서명 나와 있죠? 또는이라고 다. 무조건 또는이야. 근데 딱 두 군데서 및 나온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거기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 뭔 소리인지 아셨어요? 어디가 됐든 간에 또는이라고.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기억하셔야 돼. 법원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다 서명 또는 날인이지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은 이거 봐봐. 3번 서명하고 날인. 이건 뭐 답 알려줘도 헷갈려. 이거 틀렸다 이거야. 또는 날인. 지옥에 떠들 새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다른 건 이제 쟁점 안 되고 5번 지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답은 3번인데 3번은 중요하지 않고 5번 지문.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고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그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한 권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나중에 공동저당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 그런 같이 연계되어 있는 주제야. 그래서 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을 담보물로 내놨을 때 그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땅하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땅하고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땅을 엮어갖고 공동저당 안 된다. 관할이 동일했을 때만 묶어서 다 공동저당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동저당의 등기에서는 그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되게 되면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된다. 신청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답은 3번인데 자, 5번이 오히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괄 신청한다고 전제했을 때 만약에 등기소의 관할이 똑같아서 일괄 신청했을 때 일부 취하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일부 취하할 수 있다.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등 중에서 자, 지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외국인 끄트머리 전자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법인 아닌 사단. 하나만 없다.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2번 질문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뭐라고 써 있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 자, 결이 있어 없어? 결이 있어 없어? 2번 지문에 결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다시 법인 아닌 사단이 나오면 지금까지 답을 뽑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사원청에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 의무자일 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 이게 포인트가 된다고. 그러니까 결의가 없으니까 잡다한 얘기니까 틀리든 맞든 어떻다 답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 옳은 걸 고르시니까 아마 틀렸겠지. 이행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이건 확실히 틀렸다. 이건 지겹겠잖아. 등기 신청할 때 이행 판결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등기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에 수탁자가 신청하는 거죠.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상속 등기, 법인 합병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다 단독 신청 시리즈. 5번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에 있어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 대리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답이 됐었고요. 이것도 꾸준히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요. 자, 이렇게 가십시다. 전자표준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등기소가 뭐 컴퓨터가 준비가 돼 있고 그 컴퓨터 파일을 열자 컴퓨터 모니터를 켜게 되면 한글 파일로 이게 파일 형식이 정해져 있다. 거기다 타이핑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등기 신청. 이건 소위 방문 신청에 해당된다. 방문 신청에 있어서는 모두 가능하다. 자, 법무사가 아닌 사람도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법무사처럼 자격자 대리인 전자신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자신청은 지 집구석에 앉아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타인을 위해서 법무사, 변호사는 뭘 할 수 있다? 전자신청 대리할 수 있다 해서 자, 다시 갑시다. 전자표준 양식은 뭐가 된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이니까 자, 대리권 수여해가지고 위임장 받아가지고 가서 어떻다? 타인을 대리해서 일반인도 자, 등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신청에 있어서 일반인은 자격자 대리인 등을 대리해서 어떻다? 바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얘기 하나 쟁점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전자표준 양식 하게 되면 마치 전자 신청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 그래서 29회 때 답이 됐던 주제.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등기 신청 얘기. 잠시 끊었다 등기 실행 등 묶어서 보겠습니다.